길을 따라 걸으면 이야기가 흐르고 하루를 따라 흐르면 마음에 시 한 줌 꽃처럼 어느 해인가 나는 한국에서 3,000원을 주고 거친 삼배 상복을 한 벌 사서 베를린에서 그걸 입고 다닌 적이 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막연한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누군가가 물었다. 그 옷의 섬유는 유난히 거칠고 바느질도 성의 없이 되어 있는데 솔기에는 실밥이 드러나고 마무리도 눈에 띄게 엉성한데 거기에는 혹 무슨 까닭이 있느냐고. 당신은 그 답을 몰랐으나 아마도 지금이라면 나는 이렇게 말해주리라. 한 사람의 죽음이 우리의 탓이므로 우리는 이런 옷을 입는다고. 살아있는 자가 곧 죽음의 원인이므로 우리는 죄의식을 가진다고. 우리가 자라나는 동안 한 사람이 늙어갔으므로 우리가 건강한 동안 한 사람이 병들었으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한 사람이 죽어있게 될 것이므로 삶은 죽음에 비치고 있는 것이므로 한 사람이 죽고 그리하여 남아있는 자들의 죽음이 보류되는 것이므로. 배수아의 책 올빼미의 없음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민정입니다. 길을 따라 걸으면 이야기가 흐르고 하루를 따라 흐르면 마음에 시 한 줌 꽃처럼 살며시 피어날 거야. 노래가 되어줄 거야. 당신을 안아주겠지. 그러니 귀 기울여봐. 문장의 소리. 오늘 모신 손님의 책 표지에 이런 문장이 쓰여 있네요. 미로처럼 열린 문장과 문장 사이를 거슬러 가자. 발목이 삐고 무릎이 까지도록 넘어지면서 가자. 아프네요. 장편 소설 벌거숭이들을 출간하신 김태용 소설가가 지금 제 앞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왜 거짓말하시죠? 대본에는 무척 매력적이라고 써 있는데. 근데 내가 하려고 했는데 매력이라는 거를 하기에는 까지만 아프시네. 아니, 네네. 네, 죄송해요. 매력. 아니에요. 매력은 얼굴과 오늘 옷에 있는데요. 네, 그런가요? 오늘 좀 예쁜데? 고맙습니다. 네, 외모가 날로 나아지는 것 같은데. 왜 그러세요? 보이지도 않는데. 이거 보이는 라디오 아니잖아요. 아, 나만 보면 돼요. 네, 네, 아니, 얼굴이 오늘 예뻐서. 그 문장의 소리에는 오랜만에 나와주시는 거죠. 언제 나오시고 오늘 나오신 거예요? 2번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 예전에 이기호 소설가가 할 때랑 한참 옛날에. 그리고 황정은 소설가가 할 때 그게 재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세 번째인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김태용이라고 합니다. 그때도 그렇게 인사했어요? 기억은 안 나는데 오늘 유독 떨리네요. 그때는 별로 안 떨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내가 예쁘다고 그래서 그럴 거예요. 그런가? 오늘 잠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보이는 라디오로 바꿔야 되겠네. 네, 그 개강해서 바쁘죠? 예, 뭐 요맘때 조금 바쁘긴 한데 뭐 그냥 항상 있는 일이라. 그냥. 근데 나한테 이렇게 선생 같지가 않으니까.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죠. 아, 예. 그러니까 예. 되게 얍삽해. 뭐가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막 선생님도 그것도 막 뭐 대학 선생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할 그러니까 수 그거 없지, 하고 뭐. 싶어도 못하는 예. 사람들 많잖아. 그러게요. 우리가 예. 서두가 좀 긴데 네. 뭐 지난 겨울 방학은 또 어떻게 보내셨어요? 뭐 특별하게 별로 한 건 없고요. 책 내느라고? 그 책이 이게 12월 말쯤 다가와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책을 내고 새해를 맞은 거니까. 예. 네. 그래서 작년에 저 책을 내려고 조금 하고 나서 좀 쉬고 그냥 좀 여유롭게 소설도 한 편도 안 쓰고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예. 용준이가 찍어준 사진이 되게 네. 좋더라고요. 저는. 예, 예. 뭐 표지도 좋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사진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이 제목의 어울림이 되게 묘하게 있어서 예. 저는 되게 각인이 되게 잘 됐었는데 제가 보니까 벌써 데뷔가 10년 차예요. 예. 만으로 딱 올해 10년이 아, 됐네요. 나보다는 어리지만 그래도 그러네요. 아무튼 예. 네, 저는 그 데뷔하던 그 해부터 봤던 것 같은데 아, 그쵸? 예, 예, 그렇죠. 예. 그동안에 장편이 2권, 소설집이 2권, 총 4권의 책을 냈네요. 네. 부지런한 거죠. 그런 건가요? 작가로 보면? 그냥 평균 정도 되지 않을 아, 부지런한 거고 다른 작가들이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네네. 근데 제 생각에는 부지런한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데뷔하고 나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책을 이렇게 낼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저도 몰랐어요. 그렇죠.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네, 한 권 네. 내고 사라질 작가이거나 어렵게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운이 좋은지 어쨌건 예, 꾸준히 그냥 주기적으로 책을 낼 수 있어서 좀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복 있어요. 그죠? 예, 무슨 복인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데뷔하셨을 때 소설 읽고 막 그 평론가, 젊은 평론가들이 되게 독특한 어느 한 부분에서 귀하게 여겨졌는데 그게 되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바라봤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쵸. 네. 이제 와서 그 10년이라는 시간을 좀 둘러보니까 좀 그런데 좀 뭐가 그 데뷔하기 전과 후에 아무래도 생활이 좀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랬지만 어떤 작가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또 마음이나든지 뭐가 좀 변함이 있는 것 같아요. 생활도 당연히 바뀌었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제가 글을 안 쓰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한 3명 정도 있는데 그 친구들도 뭐 정기적으로 만나는 건 아니고 등단을 하고 나서 작가가 되고 나서 이렇게 많은 친구가 생길지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인간적으로 상당히 흥미롭고 재밌는 지점이기도 친구 하고.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겠죠. 네. 술자리에만 있는 하여튼 술 먹자고 하면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문단에 되게 독특한 분위기잖아요. 네, 그래서 미안해요. 예, 김민정 씨는 잘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네. 어쨌건. 네. 그래도 우리 친한데. 어쨌건 예, 뭐 그래서 그 친구들이 생겼다는 거, 그게 생활적인 면, 그 흥미로운 지점이고 글쓰기는 계속 많이 데뷔하기 전과 데뷔하고 나서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금까지 오면서 많이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생각도 좀 달라지고, 그래서 이 지경까지 오긴 왔는데 어쨌건 예, 그 데뷔할 때 느낌하고 완전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소설에 대한 생각도 좀 달라진 것 같고 많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냥 소설의 본질, 뭐 이야기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뭐 평가를 하고 뭐 평론가들 얘기를 하게 하는데 그게 뭐 제가 거창하게 뭐 어떤 걸 가지고 뭐 소설을 쓴다기보다는 소설에서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어떤 강박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조금씩 깨거나 없애거나 조금 장난으로 분탕질을 치거나 그런 것들을 계속 할 수 있는 게 해도 된다라는 것들이 스스로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뷔 전에는 이런 식으로 소설을 써야 혹은 스토리 라인이 이래야 좋은 소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예, 그 생각들이 점차 사라지고 어떤 것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소설이란 트랙 안에서는 그런 생각들이 좀 더 계속 확고해지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쓰면서 만든 것 같아요. 예, 뭐 어떤 작정하고 뭐 이론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써나가면서 실패하고 혹은 달라지고 그런 지점들을 겪으면서 조금 더 확고해지고 더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계속 요즘에도 계속 드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제가 보기에 복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런가요? 근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뭐 읽혀야 된다, 뭐 이래야 된다라는 그런 거를 먼저 앞에 두지 않으니까 그런 순수성이 계속 가져가지니까 그게 되게 초심 같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저한테 그렇죠.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뭘 아는 게 아니라 계속 모르겠는데 모르는데 가자.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거기에 약간 근력이 잘 붙어가지고 제가 뭐 예. 근육을 만져본 적은 없지만 예, 예. 3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이 됐단 말이죠. 네. 어떤 남자로서의 뭐 변화도 있나요? 남자로서 변화요? 예. 뭐 뭐 제가 여러 이부자리 가지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네. 이 라디오 끝내주네.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육체적으로 감퇴가 되고 정신적으로 좀 쇠약해지고 네.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좀 나아지는 건 글쓰기의 재미는 어때요? 재미는 여전히 있어요. 음. 여전히 있고 근데 처음만큼 확실히 뭔가 딱 잘 안 써지는 건 맞는 것 같고 스스로 검열을 하고 있다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뭐 팔리든 안 팔리든 주목을 받든 안 받든 어쨌든 계속 책을 내고 뭔가 증거물이 있기 때문에 이 증거물을 누군가를 보고 있고 보이지 않는 시선들이 느껴질 때는 그걸 미리 내가 그냥 검열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도 좀 부담되는 부분도 상당히 좀 있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쓰는 거는 항상 재밌는 것 같아요. 쓰는 과정 자체가. 예, 그게 제가 재밌는 원래 여기 초대 손님 하면 되게 소설 같은 건 안 물어보고 네. 근황 얘기만 너무 네. 길게 하는데 네. 너무 소설 얘기를 제가 하네요. 그러게요. 우리는 근황 얘기해야 되는데 아직도 고시원 살아요? 작업실로? 살진 않고 그게 오해가 있는데 몇 번 내가 방송이나 무슨 인터뷰에서 다 얘기를 했는데 전혀 살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냥 작업실로 쓰냐는 작업실로는 계속 쓰고 소설의 삶을 사는 곳. 소설을 쓰고 읽을 때 그만한 장소가 여전히 고시원은 한 달에 얼마네요? 많이 깎아가지고 이제 저는 아마 나갈 때까지 15만 원으로 다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학에서 글 쓰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고시원이 작업실로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그 얘기는 한 적은 없고 다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생활 공간하고 글 쓰는 공간은 분리시켜라. 아무리 혼자 살고 혼자 집을 아주 그냥 글쓰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놔도 잠을 자는 곳과 글을 쓰는 공간을 좀 분리해서 하라는 얘기를 하죠. 카페를 가든 아주 뭐 허름한 데를 가든 혹은 좋은 데를 가든 간에 잠을 자는 곳과 밥을 먹는 곳 말고 그냥 글 쓰는 공간은 다른 곳을 갔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해요. 예.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12월 연말에 네. 출간이 됐고 또 독립문학상 본심에 올랐다는 기사도 봤는데 주변에서 이 벌거숭이들 읽은 주변 친구들 뭐래요? 뭐 어떤 반응이 이렇게 저는 가끔 이제 SNS에 이제 그런 몇 지인들이 이제 올리는 거 보고 그랬었는데 반응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네. 지금까지 낸 책 중에 가장 반응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몇 명의 그냥 친구 혹은 뭐 굳이 문화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에 있는 친구들이 좋아해주는 친구들이 강력하게 좋아해주니까 나는 그걸로 만족을 하고 사실은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뭐 제가 뭐 양쪽으로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전 책들보다 여전히 사실은 더 반응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아 저는 근데 네. 그냥 이 책이 좋은 게 뭐냐면 아무 페이지나 후루룩 넘겨서 볼 때가 있어요. 시집 보듯이 보는 네네. 거예요. 이 네. 책을. 네. 그리고 저는 나름대로 이 내 소설 책 중에 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되게 팝적인 소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나한테 변명해? 별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되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설로서 접근하니까 아니 왜 시 쓸 때 이렇게 막 좀 환기하고 싶을 때 왜 아무 책이나 이렇게 후루룩 볼 때가 있어요. 저는 요리책 같은 것도 많이 보거든요. 그런 그거 중요한 거죠 사실. 네. 저도 그렇고 후루룩 볼 때 이 책이 보이는데 네. 저는 이거 이제 펼치자마자 나를 읽지 마세요. 나를 밀지 마세요. 건방을 이렇게 떨고 두 문장이 어떤 의미예요? 원래 작가의 말을 사실 여기 없잖아요. 그 작가의 말을 소설을 고쳐 나가면서도 써놨고 작가의 말을 쓰면서 뭔가 자기 얘기 내가 이 소설에 대한 어떤 의미라든가 왜 이런 식으로 썼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했는데 책을 내올 날쯤에는 그냥 그걸 빼버렸죠. 사실 작가의 말을. 근데 그게 없으면 너무 또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하나는 모리스 블랑쇼라는 실제 하는 사람의 텍스트에서 가져왔고 하나는 가공의 인물이죠. 가공의 인물에서 가져온 것이고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그 나를 읽지 마세요라는 그 챕터가 들어간 블랑쇼의 그 글을 제가 되게 탐독을 했었고 여전히도 그 의미를 좋아하고 그래서 썼던 것이고 그거는 되게 정신의 문제잖아요. 사실 읽지 마세요는 뭐 책도 물질이긴 하지만 밀지 마세요는 육체적인 문제고 근데 읽지와 밀지는 어감상으로 좀 비슷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약간의 장난을
치면서 썼죠. 예. 제가 이 부분 왜 더 건드렸냐면 네.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책에 네. 챕터가 나를 만지지 마세요가 있어요. 그거는 되게 중요한. 네. 저도 사실 그 문장도 쓰려고 네. 했었어요. 네. 예. 그래서 뭐야. 음. 근데 첫 챕터 보면 이거 편집자로 보면 화나잖아. 아, 농담이에요. 네, 약간 문학 안에서는 네.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확실히 만들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네, 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뭐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언어적인 고민들 이제 소설을 가지고 쓰고 있지만 어떤 시적인 작업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조금 해요. 그 자크 디누망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어쨌든 뭐 번역도 했었고 사실 가상의 인물이죠. 네. 직접 또 쓴 시였고 참 복이 많다는 게 그런 거예요. 또 그 필명으로 이제 문장의 소리에 출연한 적도 있는데, 네, 그렇죠. 네. 지금도 시 써요? 예, 제 블로그에 계속 쓰고 있어요. 예. 그거 또 낼 거예요? 글쎄요. 내줄까요, 누가? 누군가 내준다면 당연히 낼 건데, 네. 생각은 있어요. 생각은 있고,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요. 네. 소설 쓰는 거하고 시 쓰는 거하고 어때?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소설을 썼으면 태용 선배님처럼 썼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전 아마 이문구 선생님처럼 썼을 거예요. 소설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근데 선배님은 시와 소설이 약간 그런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예, 어때요? 작업을 두 개를 하면? 이게 잘못 들으면 건방진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 소설을 쓰는 건 사실은 뭐 시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는 맞잖아요. 사실은 일정한 분량을 채워 넣어야 되고 아무리 뭐 기발한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혹은 문장을 잘 쓴다고 하더라도 한계는 있는 점인데 쓰는 것 자체가 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첫 소설집을 내고 그러다가 글 쓰는 건 좋긴 한데 이 스트레스가 가시지 않는 거예요. 사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들 다 정신적으로 쇠약해지고 뭔가 공허해지고. 근데 그 어느 날 그 블로그에 그냥 그렇게 가짜 이름을 만들고 시라고 쓰고 그 작업이 저한테는 되게 웃긴 얘기지만 글에 대한 스트레스를 글로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누구도 사실 이게 뭐 책이 나오는 것도 상관없고 이게 시라고 얘기하든 말든 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어떤 가상의 인물을 만들고 그 인물이 뭔가 사연을 갖고 계속 그게 시가 될 수 있을까? 그것도 하나의 약간의 시도 같은 거였는데 시든 시가 아니든 간에 어떤 문장들을 계속 비슷한 문장들을 나열하면서 하나의 시 같은 형태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 그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쌓이다 보니까 하나의 세계가 만들어진 거죠. 책도 만들어지고 그 재미가 사실은 저한테는 되게 쏠쏠하고 그리고 가짜 이름에 대한 어떤 욕망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있었거든요. 예. 또 다음에 책 내면 가짜 이름 또 질 거예요? 사실 다른 식으로도 가짜 이름을 좀 내기도 했고 안 알려졌지만 예, 다른 이름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 뭐 트위터 같은 데도 했었고 중국식 이름 하면 안 돼요? 다음에는? 뭐 중국 시장을 노리게. 예. 아니 난 뭐 자꾸 이런 거 나 별로 안 좋아하잖아. 아니 근데 사실은 뭐 프랑스 사람이 물어봤는데 그런 이름은 프랑스에서 불가능한 이름이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좀 웃긴 거죠 사실은. 네. 아무튼 되게 체력이 좋아요. 그 문학적인 그런 해소를 또 문학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자꾸 건방져드는. 아니 그 건방진 얘기가 아니고. 되게 사적인 재미인데 나만의 어떤 재미거든요. 아니 운동 안 하죠. 운동 걷는 거 많이 하죠. 아니 그건 운동이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놀이. 운동 종류가 다른 거니까. 네. 그 사실 벌거숭이들은 읽는 맛이 있는 소설이에요. 멋있어 보이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읽어보려고 멋진 척하려고. 네, 맞아요. 정확한 지적이고 맞아요. 3부 같은 경우는 내가 친한 친구들한테는 꼭 연인과 침대 위에서 둘이 같이 낭독해서 읽어라라고. 침대 위에서 연인하고 체볼 겨를이 없잖아. 아니 뭐 그 행위 전이나 후나 그렇게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3부 특히 3부는 끝까지 계속 둘이 남녀가 대화를 하는 거니까.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찍어서 인증샷을 보여드릴게요. 기다리겠습니다. 예. 직접 좀 한번 읽어봐 주세요. 3부 중에 읽어봐 주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예, 3부 중에 그냥 읽나요? 오늘 뭘 갖고 오셨는데. 제가 뭐를 하나 샀는데 최근에. 이거 뭐 작은 배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나올 때 흔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 그냥 요리할 때 쓰는 타이머인데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 나는 이거 소리 나는 건 줄 알았어. 달걀 모양이고 초시계예요. 초시계인데 제가 요새 이걸 가지고 혼자 막 목소리로 녹음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초시계인데 녹음이 돼요?
이 소리를 자체를 같이 녹음. 초시계랑 같이 얘기하는 걸 이거를 녹음한다고. 배경 사운드로 만들어 놓고 목소리를 녹음하니까 나름 재밌는 것 같아서 오늘도 가져왔어요. 그래서 좀 가져 다니려고 얘네들을. 무겁지 않아요? 보기 전혀 안 무거워. 이따 그래요? 만져보세요. 네. 그러면 잠자코 가만히 있어 볼게요. 그녀는 자신의 몸에 흡수된 그의 언어들을 읽었지요. 예상과 추측의 반전을 기대하면서 그의 말과 무관한 다른 언어들이 단 한 권의 대본 딱지를 만들어내고 말았고 그녀는 딱지 대본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마른 젖을 짜듯 아무도 듣지 못할 말을 그의 억양으로 말했지요. 이렇게 어떤 문장들은 지시하고 형용한다. 요동친다. 그러지 못한다. 아무것도 지시하고 형용하지 못하는 문장들이 페이지에 가득하다. 빈 페이지, 낱장들. 나는 아무것도 기록하지 못했다. 기록하지 못했으니 증명하지 못한다. 내가 움직이는 것은 첫 단어를 발음하는 것과 비슷하다. 몸 하고 부르는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귓속에 몸소리가 가득하다. 입술에 떨림. 목구멍 가득 노란 구름이 지나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언제 들었는지 모르겠다. 언제 다시 들릴지 모르겠다. 들리는가? 들리지 않는다. 누가 무대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에 집중할 수 있겠는가? 사건과 사건이 없는 시간이 지속되고 있다. 몸 자국을 남겨야 한다. 여기, 이렇게 몸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 사건이라면 사건이다. 언제나 종료되는 것은 상황이지 사건이 아니다. 그리고 판단이 중요하다. 반전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반전의 파도가 문장을 휩쓸고 지나간 뒤다. 판단하라. 따귀하라. 이건 그의 목소리가 아니다. 자연하라. 끝내. 와. 아니 나는 이 초침 소리 되게 잘 들렸나요? 너무 잘 들려서 사실 저는 약간 공황장애 환자잖아요. 네. 약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래요? 숨가뻐가지고. 미안해. 아니 그게 아니라 되게 긴장이 일순 긴장을 사람을 하게 만들어서 사실 저는 농담처럼 왜 이 책 끝부분에 짧게요 이거 하고 싶었는데 이런 거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 갑자기 급 집중하게 그래요? 만드는 힘이 있네요. 아마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근데 이걸 꺼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요 이제 거의 마무리인데 두고 할까요? 그것도 괜찮을 이거 것 같아요. 비싸요? 안 비싸요. 근데 국내에서는 안 팔아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제가 소리에 좀 관심이 많아서 그리고 뭐 사운드 아트하는 그 친구랑 뭐 다른 친구랑도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이상한 악기들 혹은 악기가 아니지만 소리를 내는 어떤 물질들에 대해서 사실 무체들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몇 년 전부터 많아졌는데 그래서 어딜 갈 때마다 하여튼 뭔가 소리를 내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수집을 하거나 눈여겨보거나 좀 그렇죠. 아니 되게 늘어질 수 있잖아요. 책 먼거 이거 벌거숭이들 볼 때 이렇게 한없이 그 색에서 퍼질 수 있는데 퍼지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있는 게 제가 넘기다가 확 멈췄던 부분이 리듬처럼이었어요. 되게 신기한 경험이 되는데 얍삽하네요. 그러게요. 네. 마침 제가 이걸 구입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거 되게 놀라운 좋네요. 그렇죠. 그 소설한테는 좀 좋은 약간 그 시인들도 낭독할 때 뭐 이런 식의 약간 기구들을 쓰면 그냥 아름다운 이 무슨 멜로디 가득한 그런 음악 말고 우리나라도 낭독할 때 좀 이상한 짓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면 저는 음악 못 깔잖아요. 시가. 깔 수 있어요. 저는 오히려 느린 걸로 뭔가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를 깔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네. 이게 약간 호흡이 막 가쁜데요. 네. 그 올해 뭐 목표가 있어요? 뭐 계획? 그 작년에 저거를 사실은 저게 한 5년 전에 연재를 하고 계속 끌다가 이제 작년에 마무리를 지면서 단편을 거의 발표를 안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주변에서 너는 이제 소설을 안 쓰는구나 하는 오해도 좀 받았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니었고 그래서 밀렸던 단편들을 쓰고 아마 문장 웹진에 얼마 전에 연락을 받아서 아마 여름쯤에 아마 중편을 아마 연재하기로 제가 생각을 둬서 아마 그거를 쓰는데 조금 상반기는 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구나. 올해 10년 차인데
20년이 되었을 때는 뭐 이런 소설가였으면 좋겠다라는 거 혹시 가시기 전에 그 특별하게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20년이 지나도 똑같이 그냥 이게 뭔가 이상한 짓을 하고 모르는 세계로 그냥 길을 잃어먹고 그냥 계속 쓰고 있는 상태. 52살에 네, 52살에 또 이 자리에 오면 좋겠죠. 네. 나는 없을 거예요. 특별 게스트로. 네네. 네. 아유 오늘 제가 너무 정신머리가 없었죠. 제 말이. 아니요, 재밌었어요. 네. 너무 짧아서 아쉽네요. 네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 학기 초임에도 불구하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름다운 소리를 또 저한테 귀에 핀침처럼 박아주셔서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사랑방의 꿈단지에는 스스로를 유기농 펑크 포크 가수라고 부르는 뮤지션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유기농은 뭐고 또 펑크, 포크는 또 무슨 이야기일까요? 뮤지션 사인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진짜 유기농은 뭐고 펑크 포크는 뭐예요? 어렵네요. 제가 발음이 좀 세서. 네, 그 뭐 별 뜻은 없는데 네네. 사람들이 이제 음악 한다고 그러면 자꾸 장르가 뭐냐고 물어봐 싸서. 네. 그래서 제가 만들었는데 아 직접. 제가 창시자입니다. 아 이걸 뭐 창시까지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유기농이라는 데서 느껴지는 이름은 농사짓나? 아니요, 유기농은 그냥 트렌드라서 갖다 붙인 거고 거기는 네. 아무 의미가 없고요. 네네. 그냥 형식은 포크이나 태도는 펑크다 이런 뜻입니다. 아 형식은 포크지만 태도는 펑크다. 네. 아 유기농은 또 트렌드고. 그건 그냥 예. 네. 그 전에는 홍대에서 지내셨다고 들었어요. 네, 시골 살기 전에는 망원동에 살았습니다. 아 저는 지금 얼굴을 보고 있잖아요. 네. 홍대삘이 있으세요. 아이고. 지금 스타일이 약간 그 방송용어인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그 네. 지가 있어요. 간지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네. 그 유기농 펑크 포크. 그런데 홍대에서 지내셨다고 한다는 말에서 좀 유추가 되시겠지만 귀농을 하신 걸로 알아요. 그렇죠. 일단 시골에 살고 있죠. 귀농. 어쨌든 농촌으로 가신 거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을 때는 농사를 짓는 거는 농사를 뭐 이렇게 직업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남한테 팔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 그냥 자급자족하는 데 쓰는 그냥 텃밭 수준이죠. 아 그렇구나. 근데 귀농은 그러면 어떻게 실례지만 올해 몇 40이 넘었습니다. 잠깐만 무슨 띠세요? 저 호랑이 띠입니다. 아 저보다도 나이가 많으시구나. 죄송해요. 네. 아니 전 너무 어려 보이셔서 아이고. 저보다 밑으로 깔고 얘기하려고 지금. 아 감사합니다. 아 죄송해요. 아 네. 귀농은 어떻게 결심을 내려가서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을. 서울에 살 때 그 길거리 밴드를 했는데 그때 밴드 멤버 중에 한 좌뇌에 해당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면 됐는데 그 친구가 외국에서 다큐멘터리 하나 보여줬는데 그게 석유 문명에 관한 다큐멘터리였어요. 석유 문명이요? 예, 엔드 오브 서버비아라고 그래서 어떤 미국식 교회의 삶, 가짜 자연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 석유 문명에 관한 다큐멘터리였죠. 석유 문명. 예, 그거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약간 그때부터 에너지 문제에 관심이 생기더니 생태 환경으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넓어지더라고요. 약간 아미시들의 생활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시겠어요? 비슷한 건 아니겠지만. 그 공동체 같은 것도 네. 많이 이제 관심 있어서 네. 그 친구들이랑 네. 유럽 투어 갔었을 때 네네. 덴마크랑 독일의 생태 공동체를 가보기도 했어요, 직접. 네. 아 왜냐하면 석유 이런 거 안 쓰려고 아직도 아미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전기 안 그런 쓰잖아요. 데가 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 지금 그러면은 내려가신 곳이 어디세요? 처음에는 경남 산청이라는 곳으로 산청. 네네. 거기서 한 3년 가까이 살다가 네. 하동에 한 6개월 정도 살다가 네. 지금은 충북 괴산에 한 5년, 6년째 살고 있습니다. 결혼하셨죠? 네, 가족, 결혼했습니다. 아기도 있으세요? 네, 애도 하나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아내분이 내려가자 할 때 이미 결혼한 상태셨어요? 아니요. 이제 아내가 이제 남자친구 했었는데 네. 네. 시골에 갈 생각이 없다 그 사람은 그러면
뭐하러 그 사람이 연애를 하냐 낭비다. 아 같이 그거에 관심이 있는 네, 분. 원래 둘이 그것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냥 진짜 공동체에 같이 함께 네. 정신의 공동체였다가 몸의 공동체가 되셨네. 그렇죠. 네. 아 그래서 그 이제 헤어지고 사인님을 따라서 내려가신 거예요. 네, 제가 이겼습니다. 아, 야 산청 하동 말로만 들어도 되게 공기가 코끝이 좋네요. 그 또 지리산 근방이었고 네. 해발 한 400에서 450 정도 되는 동네였기 때문에 네네. 이제 빙하가 녹아도 안전한 동네였죠. 그러다 이제 괴산을 가셨는데 어쩌다가 괴산을? 아 산청에서 이제 좀 그때는 이제 어디 훅 가 있어가지고 자급자족에 너무 가 있어서 네. 생태 근본주의자로 좀 살았어요. 한 3년 동안 전기세가 제일 많이 나왔을 때가 1,600원이었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냉장고 세탁기가 없었어요. 전자제품이 하나도 없었어요. 밤에 불은 몇 시에 꺼요? 그러면 촛불 켜고 사셨던 책 거예요? 보다가 이제 졸리면 자는 건데 그 덕분에 책을 많이 봤어요. 심심하니까.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도서관 가서 책 빌리는 재미로 살았었고 집도 지어봤어요. 아내랑 둘이서 흙벽돌 찍어서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그래서 밭 일도 다 삽으로 뒤집고 기계를 하나도 안 쓰고 나무 할 때도 저는 손톱 하나만 들고 산으로 가서 나무 해서 그 3년의 겨울을 났죠. 그렇게 지은 그 흙집을 버리고 괴산 네, 가신 거예요? 이제 타락했습니다. 아니 사실 저는 저희 선산이 괴산에 있어서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는 그 새 수도 들어온 그쪽에 네. 있었어요 선산이. 근데 사실 그쪽이 되게 좋거든요. 괴산 물이랑 좋죠. 그래서 아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곳이 연기였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괴산으로 가게 됐는데 괴산이 좋더라고요. 근데 살 생각을 하기가 되게 어렵던데. 괴산도 귀농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괴산이 무슨 괴자? 느티나무 괴자입니다. 느티나무 괴자를 쓰는 거예요? 그 우연히 또 제 아들 이름도 느티거든요. 산청에서 났는데 네. 그렇게 우연히 그렇게 됐어요. 그렇구나. 괴산 가서 어떻게 사세요? 괴산으로 옮길 때는 그 생태 근본주의를 버리고 나온 거라서 조금 포기를 하셨구나. 포기는 아니고 네. 그 세계관이 바뀐 거죠. 그 옛날에는 인간이 없는 곳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제 혼자 살 수 없고 살아서도 안 된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살자. 남들이랑 어울리면서 살자.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렇게 바뀌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셨어요?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그 시골에 가서 사니까 네. 도시에서는 싫은 사람 안 보면 그만인데 네. 거기서는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안 볼 수가 없나요?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되게 그 동물들을 닮아갈 정도로 약간 자연스러워진다는 말이 저는 약간 야생? 그래서 되게 시골 사람들이 싸나울 때는 엄청나게 싸놨거든요. 한 번 이제 돌아서면 네. 그러다가 다시 또 다음날 같이 일도 하기도 하고 밥 같이 먹고 되게 희한한데 동물의 세계가 약간 그렇더라고요. 오래 귀농자들도 좀 오래 시간이 지나면 약간 야생성이 나오더라고요. 인간도 그 DNA 속에 들어있던 게 나오나 보더라고요. 그런 것들 보면서 사실은 내가 너무 건방졌구나 뭐 이런 생각을 인간도 자연의 일부인데 인간과 자연을 오히려 내가 분리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뭐 배추 하나가 자라더라도 뭐 햇빛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혼자 못 자라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혼자 자라려고 한 거죠. 햇빛 필요 없어, 물 필요 없어, 그냥 나 혼자 살게요 했는데 그게 이제 오만이란 걸 알았죠. 되게 재밌는 게 되게 여기에서만 살아봤으니까 조금 뭐가 뒤틀리고 힘들면 내려가서 뭔가 매실도 뭐 이런 거 하고 농원하는 이런 선배들 이렇게 보면 되게 부럽지 않나요? 좋죠. 예. 근데 또 그렇게 생활을 또 해보시니까 또 그게 아니다라는 걸 몸으로 경험하고 또 다른 실천을 또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시골에 사는 거는 여전히 좋고 도시에서 살 생각은 아직까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시골 생활은 좋은데 이제 그렇게 근본주의에 대한 어떤 회의 같은 게 있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되게 무시했거든요. 그때는. 그런 오만한. 나만 옳고 다른 사람들 다 그냥 시골에 사는 사람들도 무시했으니까. 처음에 시골에 내려갔을 때 그 시골 어르신네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어땠어요? 제가 처음에는 마을에서 살다가 네네. 집을 지어서 이제 이사를 했는데 네. 그 귀농자 우리처럼 근본주의자로 사는 한 3식구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 사람들이랑 마을 사람들이랑 너무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아, 진짜요? 서로 욕하고.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문제가 장기적으로는 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사회에서도. 근데 그 중간에서 저는 양쪽 욕을 계속 들으니까 진짜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남 욕하는 게 듣기가 싫고 어느 순간부터는. 근데 사실은 둘 다 비슷하거든요. 사람 사는 게 사실은 도시나 시골도 비슷하고. 그렇죠. 뭐 우리가 흔히 시골에서는 되게 낭만적이고 정도 많고 그럴 것 같지만 그냥 도시 사람들이랑 어떤 기본적인 시골 사람들도 돈이 최고고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떨 때 화나고 뭐 어떨 때 배 아프고 그런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홍대에서 길거리 밴드 생활을 얼마나 하신 거예요? 한 2년 정도 했어요. 원래 노래 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음악을 원래부터 하셨었어요? 무지하게 좋아해가지고 근데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음악을 하려고 마음 먹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다 음악 2년 하시고 이제 아니다 해서 내려가신 생활. 네, 내가 이게 뭐 하고 사나 그래서 이제 행복하게 살자 하고 내려간 거죠. 제가 앞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괴산에서의 생활, 하루에 괴산에서 내 하루의 일상은 어떻게? 지금 그래서 거의 음악가로 살기 때문에 네. 거의 뒹굴뒹굴 집에 있을 때는 거의 뒹굴뒹굴 하다가 아내한테 욕 먹고. 그러면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음악 저는 전업 뮤지션입니다. 그러면 키우는 뭐 작물 이런 것들은 다 먹으려고 이렇게 처음부터 시골 갈 때부터 네네. 그 농사 지은 걸 팔지 말자는 얘기를 하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하루에 뭐 3-4시간 이상 일하지 말자. 노동의 양을. 예. 그게 왜냐면 일이 되는 건 싫었거든요. 그렇죠. 네. 인간의 피로가 다 네. 일해서 오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 즐거움도 경험을 하시고 근데 전업 뮤지션으로 어떻게 밥 먹고 살아요? 그냥 뭐 오라는 데 있으면 가고 이제 돈 받고 가는 거죠. 네, 그 생활은 그래도 돼요? 네, 그걸로 됩니다. 우와, 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음악하는 분들. 네, 제가 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시골에 사니까. 네네.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앨범을 그 산청에 있을 때 네네. 근본주의자 시절에 혼자 네. 만들었거든요. 혼자? 예. 그래서 그런 가사들이 어떤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집도 뭐 제가 약간 유기농을 넣어서 그런 사람들이 되게 착한 줄 잘못 알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 얼굴빛이 맑으세요. 많이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제 불러주시는 편이에요. 홍대 친구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진짜?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홍대에서는 약간 돈 되는 공연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장돌뱅이처럼 전국을 돌아다니죠. 정말. 네. 제가 듣기로는 괴산에서 무슨 페스티벌도. 네. 전 처음 들어봤어요. 괴산 페스티벌이. 괴산 페스티벌이라고. 아니 이름이 되게 네. 괴발세발 막 이런 것 같잖아요. 괴자가 세가지고. 네. 근데 느티라고 하니까 괴산 페스티벌은 어떤 축제예요? 그게 이제 뭐 한국에 음악 페스티벌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근데 거기 가보면은 좀 다 돈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스 같은 것도 다 대기업들 부스고 네. 그 입장료나 이런 것도 되게 비싸고 그 안에 또 버려지는 막 쓰레기도 엄청나고 어쨌든 다 돈을 벌기 위한 공연이고 그리고 또 그 인디 뮤지션들은 만약 그런 페스티벌에 초청을 못 받으면 자기가 B급이나 삼류 음악가가 아닌가 하는 약간 권력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배알이 꼴려가지고 네. 네. 혼자 생각한 거죠. 그래서 서울이 아니라 지역 중에서도 특히 시골에서도 재밌는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리고 귀농자들은 또 문화에 대한 욕구가 되게 커요. 시골은 아무래도 그런 게 없어서. 그래서 시골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기회를 주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또 어떤 다른 어떤 상상력을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저희 티켓팅을 안 하고 그냥 개인들 자율 후원 통장을 열어놓고 직접 그러면 만드신 거죠? 네, 제가 만들었어요. 이게 벌써 몇 회 정도 된 거예요? 4년 됐어요. 보통 그러니까 언제 해요 이거는? 9월 첫 주. 9월 첫째 주. 사람들이 주말에. 이제 꽤 많이 와요? 지금은 좀 많이 알려졌어요. 죄송해요. 저만 몰랐나 봐요. 아니요. 근데 특히 음악하는 사람들은 많이 알고. 네네. 네. 그러니까 음악 축제 기간이 있는 거겠네요. 그냥 하루 하는 겁니다. 하루요? 예, 근데 이제 1박 2일로. 계산해서 뭐 이렇게 안 도와줘요? 계산시 뭐 이런. 별로 장소 같은 거는 도와주시더라고요. 해마다 장소를 구하는 게 힘들어서 저희가 돈을 못 주니까 그 이윤을 안 남기거든요. 그리고 좀 시끄럽고 시골 사람들도 시끄러운 거 싫어하니까 밤에. 그런 걸 아는 게 되게 힘들겠다.
알면 되게 쉽지 네.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힘들어요. 사실은 그 민원 같은 게 들어오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되게 약간 저는 이제 눈을 마주치면서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 네. 약간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되게 똘망똘망함이 있어요, 눈에. 아유, 감사합니다. 더 그래서 똘망똘망해 보이시는데. 네, 저는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그렇지만 네. 근데 아까 좀 인상적이었던 게 전기세가 1,600원 많이 나올 때가 네. 그래서 책 많이 읽으셨다는 얘기가 되게 아, 그러니까 그건 제 기준에. 네. 예, 작가들 기준이 아니고 제 작가들 기준에. 책 안 읽어요. 그 전까지 책을 거의 안 읽었거든요. 군대 있을 때 조금, 그다음에 시골 가서 조금. 제가 눈 얘기를 왜 했냐면 책 되게 많이 보셨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직접 다 작사 작곡 하시죠. 네, 그건 제가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작사의 기운이 좀 남다르실 것 같은 네. 그게 약간 저한테 이렇게 냄새처럼 왔어요. 큰일이네. 네, 그래서 그 가사는 보통 네. 이제 뭐 어떻게 쓰세요? 그냥 생각나는 걸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까지 제가 잘 몰라서 네. 내셨던 노래들의 제목이 대략 어때요? 아, 첫 번째 앨범은 네. 앨범 제목이 아방가르드고요. 그 자켓도 제가 그렸어요. 아, 그림도 그리셨어요? 아니요, 그냥 못 그리는 건데 처음 그렇게 해봤어요. 그냥 다 제가 혼자 다 했어요. 뭐 연주, 뭐 열 몇 가지 악기도 저 혼자 다 했고, CD 만드는 것도 제가 만들어서 팔고, 아이고. 유통도 제가 하고, 그 불법 음반입니다. 그거는. 아,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방가르드 또 어떤 제목의 노래들이 주로 이제 시골에 살면서 느끼는 것들이 네. 많고요. 그때는 워낙에 그쪽에 있을 때라. 근본주의자였을 때니까.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 제 생활 이야기들 그대로 드러나고 20가지도 아마 그런 게 많고. 근데 제목은 아방가르드만 생각나세요? 지금? 아방가르드 개론 제1장 이 첫 번째 트랙이 그거고요. 뭐 당근밭에서 노을을 보았다. 달콤함이 있다면 이런 것. 뭐 뭐예요? 까지 마라. 뭐 예? 달콤함이 있다면 뭐예요? 아, 그거는 이제 7절까지 가사가 있는데 아내랑 저랑 그 혼인식 때 불렀던 가사가 7절까지 있어요? 네, 축가를 저희가 불렀거든요. 하기서 뭐 내가 만들고 내가 부르고 내가 할 건데 7절이면 어떠고 17절이면 네. 어떠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 내려가게 된 과정이 이제 들어있는 노래예요. 그 불법인데 어떻게 어디 가서 들을 수 있는 게 온라인으로는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어요. 네. 그 되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야기 듣다 네. 보니 노래를 같이 하나 좀 들어볼까요? 아, 알겠습니다. 네, 어떤 노래를 조금 같이 이 방송을 듣는 분들과 그럼 생태 근본주의자 시절의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러면 제목이 아방가르드 개론 제1장. 네, 그러면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내 말을 믿지 않아. 돈 없어도 시골에서 팔자가 늘어진 걸. 잘 먹고 잘 놀고 잘 쉬고 전기세 1,600원. 텔레비전, 핸드폰, 세탁기, 냉장고 없어도 좋아. 농사로 돈을 벌려고 하면 머리가 아파. 그냥 줄이고 덜 쓰고 가난해도 괜찮을걸. 아이가 태어나도 학교에는 안 보낼 거야. 뭐 나랑 같이 반일하고 밴드하고 또 산책하고 책이나 읽겠지. 우우우우 책이나 읽겠지. 우우우우 책이나 읽겠지. 우우우우 책이나 읽겠지. 사람들은
대체 내 말을 믿지 않아. 학교가 아이들을 바보로 만든다는 걸. 21세기는 과소비, 과인구, 과속도, 이스터섬, 모아이 석상들이 비웃는다. 우주와 깨달음을 찾아 헤매는 이여, 자유와 고독을 노래하는 방랑자여. 그대는 석유 없이 하루라도 살 수 있나? 그대는 진정 쓸모있는 남편인가? 집에 가서 물어봐. 아내한테 물어봐. 집에 가서 물어봐. 여쭤봐. 그대는 쓸모있는 남편인가? 그대는 쓸모있는 아내인가? 그대는 쓸모있는 남편인가? 그대는 쓸모있는 아내인가? 그대는 쓸모있는 남편. 그대는 되게 독특하네요. 네. 음반을 다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이런 음원 듣는 데서 들으면 수익금은 제대로 가나요? 그게 뭐 형편없이 오죠. 이게 들어오긴 들어와요?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500원 주고 사시면 한 뮤지션한테 한 40원, 50원 정도 들어올걸요. 아, 10%도 안 돼요? 네, 형편없어요. 그게. 아, 50원 들어오면 10%인 거죠? 500원에 10%면 네, 50원. 정확한 게 잘 모르겠어요. 그게. 1년에 음원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아, 진짜요? 아니, 뭐, 시인들도 뭐 들어올 때가 뭐 몇 년에 한 번씩일 때도 있으니까. 우와, 그래도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궁금해서라도 좀 클릭을 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와. 찾아보십시오. 네네. 음악을 또 이렇게 듣고 나니 정말 더 많이 궁금해지는데 제가 귀농 얘기를 너무 많이 앞에 물어봐가지고 네,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음악 얘기를 좀 다음 시간에 좀 네. 구체적으로 되게 많이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한 번만 더 나와주세요. 저를 위해서. 네, 네, 좋습니다. 네네. 오늘 안녕히 돌아가세요. 네. 네. 어느 17세기 수녀의 기도를 보면 아주 좋은 말이 나옵니다. 이런 식이에요. 주님, 제가 늙어가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제발 말 많은 늙은이가 되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저도 말 많은 늙은이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녀는 이런 말도 했지요. 특히 아무 때나 무엇에나 한마디 해야 한다고 나서는 치명적인 버릇에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DJ 가방 속에 들어있던 오늘의 책, 법정과 최인호의 산방대담, 꽃잎이 떨어져도 꽃은 지지 않네 중 최인호 선생님의 말씀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민정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올게요. 저 갈게요.